안녕 호잉들! 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내신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시험기간 브이로그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험기간 브이로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법이 제 공부법이긴 한데 거기엔 제대로 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공부법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 공부법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중학생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공부라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펼쳐보고 이거구나 보고 그런 게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평균이 60점인가? 70점?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뭐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냥 시험 보니까 시험 본다 하고 빨리 끝난다 이런 정도였는데 중2 때 제가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해야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부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부법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풀었던 문제집 몇 권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국어 공부법인데요. 국어는 정말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시죠? 저도 정말 막막했는데 이거 제가 갖고 온 고등학교 2학년 때 풀었던 문학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인데요. 저도 문학 공부하는 게 되게 막막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중1, 2 때는 교과서로 하니까 거기에 맞는 자습서가 나오거든요. 저는 자습서 아니면 평가 문제집을 꼭 사서 풀었었고요. 일단 자습서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작품 정리해서 갈래, 성격, 제재, 주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여기 밑에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들, 이러한 소재들이 하는 역할 이런 거를 그냥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시작을 했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엄청 많이 쳐져 있죠. 이게 제가 정말 여러 번 풀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는데 저는 물론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집을 최소 3번 정도는 풀어봐요. 제가 이런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처음으로 일단 여기에 실려있는 이러한 작품 정리 다 외우고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 소재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죠.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감을 잡고 또 두 번째로 풀 때 작품 정리 한 번 또 외우고 여기에 따른 뭐 소재 역할 외우고 그 다음 플러스로 교과서에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부가적인 특징들을 다 외운 다음에 또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이제 여기서 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왜 틀렸지? 확인하면서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때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을 하거든요. 두 번째 푸는데 그 두 번째 풀 때는 첫 번째 풀었던 자국이 있어서 거기다 다 체크 표시를 해놓고 옆에다 두 번째 푼 자국으로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반복을 하고요. 세 번째도 반복을 하는데 또 여기에 작품 정리 갈래 특성 다 외우고 플러스 교과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다 외우고 세 번째를 풀어요. 세 번째를 풀고 나서 문제집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반복하고 마지막 시험 전날에 또 한 번 다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은 어차피 시험 끝나면 책을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파란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국어는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반복을 하면서 돌고요. 국어는 일단 다 외우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이 1, 2등급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학, 국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학은 뭐 다른 국어나 이런 건 항상 벼락치기를 하지만 저는 수학하고 영어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수학과 영어는 벼락치기를 안 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요. 수학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처음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수학은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의 수학 내신 공부법은 일단은 시험 기간이기 전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수학 개념을 잡아놓고
그리고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그때부터 RPM이랑 센수학을 엄청나게 돌려요. 막 계속 풀어봐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해서 수학 문제를 엄청 풀고 나서 이제 시험 한 1, 2주 남았을 때 그때는 교과서를 계속 돌립니다. 엄청나게 반복해서 교과서 풀고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 교과서 마지막으로 한번 쫙 풀어보고 센수학 상 문제들만 모아서 한번 딱 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항상 수학을 공부했던 방법이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수학은 그래서 2등급을 유지했었어요. 이게 저의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망의 영어.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해요. 중학생 때부터 그냥 못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영어를 놨는데 중학생 때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를 놔버려서 고등학생 때 문법 공부를 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영어 학원을 고1 때 다니기 시작했고 고2 2차고사 볼 쯤에 영어학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영어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은 영어 1, 2학년 때는 영어 본문과 영어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본문은 웬만해서는 외웠어요. 그렇다고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본문에서 다루는 제일 중요한 문법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외웠고 그렇게 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이 서술형에서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웠고 그리고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어떻게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단 제가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한 5번 넘게 해석을 해보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해석을 많이 함으로써 글의 흐름도 많이 파악이 되긴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이 지문이 눈에 익어가지고 서술형으로 뭐 문장이 나왔을 때도 술술 써지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게 순서 맞추기 문제였다면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와요. 모의고사 방식으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본문을 외우되 중요한 문장만 많이 외우고 모의고사는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설탭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어 공부하는 색다른 방식을 촬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설탭 측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의 색다른 공부 방식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색다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설탭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탭이란 아이패드로 서울대 선생님과 함께 1대1로 진행하는 과외이며 선생님들은 모두 다 서울대 선생님들만 계시고요. 그리고 설탭 측에서 아이패드도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패드를 받게 되었는데 아이패드 언박싱하는 영상부터 먼저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택배 안에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탭을 신청을 하면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을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2개월 동안 들으면 아이패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완전 일석이조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 받은 이 아이패드도 설탭에서 대여를 해준 아이패드거든요. 짜자잔. 그리고 대망의 아이패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짠짜잔. 네, 이렇게 아이패드를 언박싱을 해봤고 저는 항상 학원이나 대면 수업만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제 첫 온라인 과외로 설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과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곧 과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영어 과목에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어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젤리나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자기소개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설탭 앱에 보면은 과외 티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다. 한번 네. 써볼게요. 일단 제 이름은 오혜인이고요. 요쪽 본때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를 너무 못해서. 너무 못해서. 근데 거기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알려줄게. 네. 포인트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come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죠? 네. 얘는 뭐야? 지금 문장 안에서 동사? 그죠. 이렇게 for하고 이제 오는 네. 와 이해돼요. 와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네.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탭 수강을 받고 느꼈던 후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아가지고 막막한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궁금증이 생겨도 바로 풀 수 없었고 이게 문법이, 이게 분사구문이 정말 맞는지 이런 거에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궁금한 게 있으면 해소가 되니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제가 머리가 떡져 있든 옷이 그냥 잠옷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과외가 아니다 보니까 편안한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탭이라는 과외를 이제 저처럼 영어를 혼자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혼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도 말했듯이 물어볼 곳이 없었고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설탭 과외는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고 1대1 과외라서 그런지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정말 몰랐던 질문들을 마구마구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영어를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주요 국어, 수학, 영어 제가 하는 내신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과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 공부는 문제집을 항상 이것만 사용을 했었어요. 고1 때는 개념 완성 문제집을 사용을 했었고 EBS 개념 완성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개념 완성보다는 완자 문제집이 더 정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EBS에 강의가 있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과학 공부는 되게 국어랑 비슷해요. 과학의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들이 있잖아요. 개념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 엄청 외웁니다. 만약에 여기 2차 방어 작용에 대한 인강을 들었다. 이걸 인강을 듣고 바로 이걸 외우면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방금 인강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바로 풉니다. 이러면 외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머리에 들어오는 그 지식의 양도 많아져요. 생명과학도 엄청나게 반복해서 푼 흔적이 보이죠. 이거는 4번 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랑 굉장히 비슷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한국사는 딱 교과서로만 해요. 다른 문제집 별도의 문제집을 하나도 사지 않고 교과서로 3-4번 반복하면서 외우거든요. 근데 그때 밑줄 쳐가면서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쌤이 서술형 낼 것 같은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이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시험 때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밑줄 쳐서 외우시면 되고요. 중국어. 중국어는 저번 시험기간 브이로그에도 한번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노출을 했었는데요. 중국어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적으면 1단원, 많으면 2단원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고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한문을 거의 외우는 편입니다. 어려운 한문 아니면 거의 다 외워요. 한자를 그냥 다 외우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중국어는 외우고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내신 공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유지를 했었고 수학도 1, 2등급 유지했고 영어는 2등급까지 유지하다가 학원을 끊고 나서 3등급으로 한번 떨어졌었어요. 3등급으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2등급으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과학도 낮으면 3등급, 잘 보면 2등급을 항상 2, 3등급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중국어는 항상 1등급을 맞았었고요. 한국사도 1등급을 맞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 공부법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